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흐름도 전반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목차, 자료 흐름도의 개요, 계층화, 작성 규칙 등이 기술되어 있죠. 학습 목표의 핵심은 자료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 지향적인 분석의 절차라고 해서 자, 이 수집된 사용자 요구 사항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DFD, 즉 자료 흐름도를 작성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죠. DFD를 여러분들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는 꼭 직접 기술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자료 흐름도의 프로세스에 대한 미니 명세서, 그리고 자료 흐름도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사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후 시간에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료 흐름도를 소개해 보면요. 기본 개념은 이렇죠. 기능별로 분할된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그들의 연관관계죠. 연관관계를 자료 흐름으로 연결한 모델링 도구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흐름도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시스템을 기능별로 분할한다 되어 있죠. 기능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기능적 요소인 프로세스와 그들 간의 자료 흐름에 중점을 둔 분석용 도구, 그리고 하향식 분할의 원리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0차 흐름도, 그 다음에 n차 흐름도와 같이 상위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 구조를 계층화시켜 나가는 방식인 하향식 분할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흐름도의 효과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및 요구사항을 쉽게 문서화한다 되어 있죠. 즉 우리가 계층화를 어떤 그림으로 그죠? 표현해 줌으로써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와 분석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 역할을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기호에 따른 표현 방법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료 흐름은요, 이처럼 화살표로 표시하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그다음에 프로세스와 외부 개체, 프로세스와 자료 저장소 사이에 이동하는 자료군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요, 이와 같은 원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 자료의 변환 과정, 그 다음에 처리가 수행하는 일이죠. 수행하는 일. 처리를 수행하는 행위자를 기술할 때는 이와 같이 원형 프로세스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자료 저장소인데요. 교재에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료 저장소는 이와 같이 수평 구조의 두 개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상의 자료 저장 장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입력과 외부 출력을 우리가 이같이 이제 사각형 형태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시스템의 외부 개체로서 자료의 공급처, 그 다음에 출력처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은 사각형 형태의 기호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런 자료 흐름도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요, 먼저 고객과 자료 처리 시스템,
다음에 출판사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화살표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문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고객 정보가 들어오고요. 출판사로부터 도서 구입 목록을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문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 명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형태죠.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출판사로부터 신규 도서 목록을 입력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문 처리 시스템에서는 출판사에 도서 주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도서 구입 목록도 입력을 시켜야 되는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웃소싱 업체가 하나 있죠. 뒤에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 주문 처리 시스템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죠. 이럴 경우 외부 아웃소싱, 즉 전문 기관에 위탁한 형태죠. 그래서 주문 내역을 보내면은요, 고객의 가치, 즉 이 시스템이 분석할 수 없는 아웃소싱 형태를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온라인 서점 주문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잘 보시면 외부 개체인 이 고객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주문받죠, 그죠? 고객 주문, 그 다음에 고객 주문 등을 입력입니다, 그죠? 입력으로 받고 주문 명세서를 출력으로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DFD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외부 개체인 바로 출판사였죠. 출판사로부터 신규 도서 목록을 제공받고 재고 보충이 필요할 때 출판사에게 도서 주문서를 출력해 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사는 도서 주문서를 처리한 뒤 도서 구입 목록이죠. 도서 구입 목록을 서점 측에 제공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주문 내역 정보를 아웃소싱 업체에 제공하고, 그죠? 아웃소싱 업체는 바로 이 고객 가치 정보를 온라인 서점에 제공하는 형태를 이 하나의 DFD로 가시화를 시킴으로써 그림 DFD만 보고도 이 주문 처리 시스템이 현재 어떠한 형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료 흐름도 구성 요소의 특징과 작성 규칙입니다. 자, 먼저 입력되는 자료 흐름을 사용, 출력되는 자료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수작업 또는 컴퓨터에 의해 수행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데이터가 변형되거나 저장되거나 또는 분배,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데이터에 수행되는 작업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 타원, 둥근 모서리로 된 사각형 등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 안에 프로세스 번호를 기록하죠. 프로세스 번호. 그 다음에 수행 주체까지도 되어 있죠. 수행 주체. 수행 주체 사람, 기계, 조직 이름 등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름은 우리가 이 과거에 이 동사구로 표현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에는 거의 다 이 명사구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명사구로 표현한다라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 번호는 프로세스마다 고유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주문 처리는 프로세스로서
고객 데이터, 고객 주문, 재고 데이터를 입력이죠. 그죠? 예, 입력으로 재고 유무를 점검한 뒤 주문 내용을 주문 내역을 출력, 즉 입력과 출력을 정확하게 DFD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주문 처리라고 되어 있죠. 주문 처리에 현재 입력되는 것이 총 3개죠. 고객 데이터, 재고 데이터, 그 다음에 고객 주문 내용이 입력되면 주문 내역이 이 시스템에서 출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화살표 방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작성 규칙입니다. 프로세스 이름은 명사구로 표현한다 그랬죠. 명사구로 표현된다. 프로세스는 자료의 계산, 합성, 재구성 등 입력된 자료를 우리가 변환하여 출력을 생성. 자,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소득액이 들어왔으면 뭐 세액을 계산해주는 이런 입력과 출력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료 합성의 경우죠. 이번에는 이제 합성입니다. 입출력을 떠나 합성. 프로세스가 입력 자료의 본질을 변화시키다 되어 있죠. 변화시키지 않고 2개 이상의 입력 자료를 자료 흐름을 합쳐서 하나의 출력을 산출하는 형태. 자, 보세요. 수표, 입금표가 예금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금 트랜잭션이죠. 그죠? 입금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음 자료 재구성의 경우입니다. 다음은 재구성. 이제 출력 자료가 입력 자료의 포매팅 정렬을 통해서 생성된 경우로 되어 있죠. 보시면 자, 재고 자료 포맷. 재고 자료가 들어오면 재고 보고서 형태로 포맷을 바꿔주는 재구성시키는 경우라는 뜻이죠. 두 번째 보시면 재고 자료 정렬입니다. 재고 자료가 입력되면은요 정렬된 형태의 바로 이 재고 자료를 출력시켜주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입력 흐름만 있고 출력 흐름이 없는 프로세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입력 A, B 2개죠. 파일 저장소로부터 들어온다 형태고요. 이 출력이 없죠. 그죠? 출력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입력만 받는 형태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입력 흐름은 없고 출력 흐름만 있는 프로세스는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화살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화살 방향으로 출력 형태만 현재 되어 있는 형태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외부 입력 출력을 보시면요. 시스템의 외부 객체로서 자료의 공급처와 출력처를 표현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입력을 제공하거나 출력을 받아보는 사람, 조직, 다른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원시 입력의 출처, 작업 명령의 시작점과 최종 출력의 수치 등을 표현하고 직사각형의 기호로 표시한다 되어 있죠. 다음은 자료 저장소입니다. 자료의 보관 장소죠. 보관 장소입니다. 자료의 보관 장소. 즉 컴퓨터 파일이나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표현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것. 장부, 문서, 결제함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고서적 및 도표집 등을 표현할 때는 자료 저장소의 형태로서 우리가 수평 2개의 줄로 표현했었죠. 평행선입니다. 그죠? 평행선을 나타내고 평행선 안에 명사구에 이름을 부여한다. 자료 저장소 이름은 의미가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한 것으로 설정하라. 자료 저장소 이름은 의미가 명확한 명사구를 썼습니다. 그죠? 네. 자,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고객관리 프로세스는 자, 입력된 고객 정보를 정해진 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고객 자료 저장소에 저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고객 자료 저장소에서 검색된 고객 데이터는 주문 처리 프로세스에 입력으로 제공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고객이라고 하는 자료 저장소가 있죠. 그러면 보시면은 주문 처리로 데이터가 출력되고요. 원 데이터는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고객 관리로부터 넘어왔죠. 자, 보시면은요. 고객 관리 프로세스와 주문 처리 프로세스. 현재 두 개 돼 있죠. 고객 관리 프로세스와 주문 처리 프로세스. 즉,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주문 처리. 두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고객이라고 하는 자료 저장소 평행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내용은요. 고객 관리 프로세스에 고객 정보를 입력받아서 주문 처리로 바로 보내지지 않고요. 고객이라고 하는 뭡니까? 자료 저장소죠. 자, 고객이라고 하는 이 자료 저장소에 입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문 처리 프로세스로 출력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다시 최종적으로 주문 내역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저장소 작성 규칙입니다. 앞서 언급은 몇 번 되었죠. 평행선으로 나타내고요. 평행선 안에 자, 이름을 부여하라. 자료 저장소 이름의 의미가 명확한 명사, 명확한 명사구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세요. 사례를 보시면은요, 프로세스에서 자료 저장소로 들어가는 자료 흐름을 표현했다. 자료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요, 삭제, 갱신, 추가할 경우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A 입력을 받고요. B 출력으로서 바로 파일 저장소에 저장하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와 조금 상반되어 있죠. 자료 저장소로부터 프로세스가 나가는 자료 흐름을 표현. 자료 저장소가 자료 검색의 목적, 자료 검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이 위에와 반대 형태죠. 파일 저장소로부터 입력받아서 B의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흐름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외부 개체,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자료 저장소 사이에 바로 이 이동하는 자료군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있었죠. 자, 자료군은 같은 곳에서 동시에 생성되어 같은 목적지로 흘러가는 관련된 자료 요소들의 바로 이 묶음을 뜻한다. 자, 업무용 서식,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입력 및 출력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와 결과, 그 다음에 컴퓨터 간의 자료 전송 등을 자료 흐름 형태로 표현을 가시화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되죠.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했었죠. 이동하는 자료의 방향을 나타낸다. 역시 명사구를 활용했었고요. 자, 모든 자료 흐름에는 의미 있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보고 충분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간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료 흐름도 구성 요소입니다. 뭐 반복됩니다만 화살표, 그 다음에 화살표의 이 방향이 이동하는 자료 흐름의 방향을 표시한다 했죠. 자, 명사구, 의미 있는 이런 부여,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을 구성하는 자료 요소들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몇 가지 작성 규칙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죠? 명사구, DFD 구성 요소 사이에 자료 흐름은 반드시요 이 양방향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자료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반드시 입력 자료 흐름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원칙. 자, 저녁 준비 프로세스는요, 소고기 입력, 그 다음에 샐러드 출력 형태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묶음. 보세요. 고객 주문에서 고객 주문서의 입력을 통해서 주문 처리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 없는 자료 흐름의 표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재고 정리 프로세스에서 구매 프로세스에 재료 보고서와 구매 요청서를 입력받아서요. 구매 주문서 출력 형태를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 없는 자료 흐름의 표현은요.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죠. 그죠? 재고 정리와 구매와 두 개의 프로세스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발산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자, 발산입니다. 발산되는 자료 흐름의 표현. 동일한 자료 흐름이 다수의 프로세스, 자료 저장소 또는 외부 객체로 발산되는 것을 자료 발산이라고 표현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1번 프로세스에서 그죠? 2번과 3번 프로세스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산되죠. 그래서 발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렴입니다. 1, 2 프로세스에서 C, 즉 3번 프로세스로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다수의 프로세스, 데이터 저장소 또는 외부 객체로부터 나온 자료의 흐름이 동일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자료 흐름의 수렴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앞서 뭐 쭉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한 프로세스의 출력 자료 흐름이 동일한 프로세스 입력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됐죠?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그죠? 뭐 입력되던 출력되던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죠. 동일한 프로세스 입력만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입출력용으로 쓴다.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로 들어가는 자료 흐름은 자료의 갱신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료 갱신, 즉 우리가 프로세스의 형태에서 출력을 받았으면요. 이와 같은 자료 저장소로 들어가는 자료 흐름은요. 자료의 갱신을 의미한다. 자료 저장소에서 나오는 자료 흐름, 즉 자료 저장소에서 다시 나오는 형태의 자료 흐름은 자료의 검색 사용이다. 즉 자료 저장소에서 특정 형태 자료의 검색이나 사용을 뜻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의 출처 또는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오는 데이터의 목적지 등을 뜻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외부 객체는 시스템의 범위
바깥에 있다 돼 있죠. 예,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진다는 뜻이겠죠. 시스템에 입력을 제공하거나 또는 출력을 받아보는 사람, 조직, 다른 시스템 등을 예,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원시 입력의 출처, 작업 명령의 예, 시작점, 최종 출력의 수치 등을 예,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직사각형의 기호로 표시되었었죠. 예, 직사각형 안에 외부 객체의 이름을 기술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외부 객체의 이름은 역시 명사 구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흐름도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계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예, 자료 흐름의 예, 계층화. DFD의 의미 자체가 바로 계층화를 가시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규모가 큰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DFD로 나타낼 경우 자, DFD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하나라는 가정하죠. 하나라는 가정하에 하나의 프로세스 외부 객체 자료 흐름 등으로 구성되는 최상위 DFD를 작성한다.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의 DFD에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최상위 DFD의 프로세스를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들로 나눈다는 뜻이죠. 다음 단계의 DFD를 작성하라. 계층화 과정은 더 이상 프로세스를 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뭐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계층화된 자료 흐름들의 구성요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전반적인 큰 숲을 표현해주는 배경도, 그 다음에 단계 0 자료 흐름도, 그 다음에 단계 n차 자료 흐름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가 큰 숲을 표현해주는 배경도입니다. 최상위 계층 흐름도죠. 예, 최상위 계층 자료 흐름도입니다. 분석 대상 시스템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역할. 자,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외부 객체들 간의 접속 관계를 정의해서 주는 계층이다. 순수한 입출력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식별해 줄 수 있도록 계층화시켜라. 배경도의 프로세스에는 번호 0이 주어진다. 됐죠. 자, 배경도가 큰 그림이고 그죠? 큰 그림이고 그 밑에 세부적인 또 이제 하위 단계 즉 0의 자료 흐름도가 있다는 뜻이죠. 최상위 계층 바로 다음입니다. 그죠? 바로 다음 계층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프로세스,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단계의 프로세스는 1로 시작하는 자연수 1년 변호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배경도에서는요. 0, 그 다음에서는 1과 같이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이제 하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1.1 등과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은 단계 n차. 단계 0에서 시작하여 n번째 분해된 자료 흐름도 바로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죠. 모든 프로세스에는 분할되는 상위도 프로세스 번호, 1년 번호로 구성되어 번호가 할당됩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 0, 단계 1, 단계 2라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프로세스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3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죠. 3에서 이렇게 3.1, 3.2, 3.3. 그 다음에는요, 3.1.1, 3.1.2와 같은 방법으로 입출력 프로세스 내용을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료 흐름도 균형 법칙입니다. 균형 법칙. 상위도 프로세스로 연결된 입출력 자료 흐름과 자료 저장소는 하위도 입출력 자료 흐름과 자료 저장소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균형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된 균형 법칙을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식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세스 1이죠. 프로세스 1의 입력 A입니다. 프로세스 1의 입력 뭐예요? 네, A죠. 그 다음에 출력입니다. 출력. 자, C와 D. 물론 파일로 가는 B도 있죠. 단계 1 자료 흐름도에 뭐 와요? 입출력으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단계 1에 한번 가보세요. 단계 1에 보시면 우리가 표현은 표현은 1.1, 1.2 등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입니다. A가 입력이었죠. 그러면 1.1의 입력도 반드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A로 되어 있죠. A로 입력을 받아야 하는 뜻입니다. 자, A는 1.1의 입력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는 1.1의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C는요, 1.1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출력이죠. 그 다음 D는 보세요. D는 1.2의 출력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D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D는 1.2의 출력 형태로 여기에서 1에서의 출력, 1.2에서의 출력으로 서로 매칭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2 거슬러 올라가면 1.1이죠.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1입니다. 1의 프로세스 입력은 A죠. 따라서 A에서 입력을 받고 최종적으로 CD, 즉 CD 형태로서 하위 단계인 단계 1 레벨에서 출력 형태로서 서로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제로 자료 흐름도의 자료 흐름 B는입니다. 자, 자료 흐름 B 한번 보세요. 자, B는 단계 1 자료 흐름도에 보존되어다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B를 통한 파일 자료 단계 1에서 역시 이렇게 뭐 돼야 된다? 예, 보존되어야 되는 서로 단계 제로와 단계 1의 입출력 내역이 서로 매칭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균형 법칙.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상위도의 프로세스에 연결된 입출력 자료 여기죠. 상위도의 자료 입출력 A, B, C, D죠. 그 다음에 하위도 입출력 자료 흐름과 자료 저장소 이렇게 되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균형 법칙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다소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림과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오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그 오류 에러를 발생시키는 영역이 바로 이 균형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식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계층화 사례입니다. 온라인 서점의 주문 처리 시스템 앞서 계속 다루고 있죠. 최상위 계층의 배경도는 자료 저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단계 제로
자료 흐름도에서는 최상위 계층의 프로세스가 구체화되어 있다. 단계 제로 프로세스, 고객 정보 처리, 도서 관리, 주문 처리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전체 배경도에 보시면 먼저 주문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을 뜻하는 화살표 등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입력 출력을 뜻하는 고객, 아웃소싱 업체, 출판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저장소에 관한 내용은 배경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문 처리 시스템은 외부 개체인 고객으로부터 고객 정보, 즉 고객으로부터 고객 정보와 고객 주문을 입력으로 받았죠. 바로 화살표로 표현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량의 유무를 확인 후 주문을 확정하여 주문 명세서를 출력으로 제공한다. 주문 명세서를 출력으로 제공한다. 재고량에 대한 확인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재고가 있는 주문에 대하여만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판매와 더불어 갱신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재고 관리를 하고 현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 이하로 내려갈 때 재고 보충을 위한 도서 주문서를 자동으로 출력한다. 도서 주문서죠. 신규 서적의 경우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신규 도서 목록을 검토한 후 필요한 상품에 대한 주문을 내린다. 신규 도서 목록을 이렇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주문된 도서와 바코드 처리로 된 도서 구입 목록이죠. 도서 구입 목록이 출판사로부터 도착하며 온라인 서점은 스캐너를 사용 바코드를 읽어서 재고량을 자동으로 갱신한다. 완전한 CRM, 고객관계관리죠. CRM 시스템 구축이 현재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CRM 시스템을 구축될 시스템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 했죠. 외부 개체에 아웃소싱할 경우 서점 측은 고객의 주문 내역 정보를 그죠? 보시면 주문 내역 정보죠. 주문 내역 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 그 다음에 아웃소싱 업체는 고객의 어떤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받은 신용도 등을 분석, 즉 고객 가치 정보죠. 고객 가치를 산정하고 온라인 서점에 제공한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공받은 고객 가치를 바탕으로 서점은요, 차등화된 고객 주문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화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프로세스는 3개죠. 1. 고객 처리,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주문 처리, 도서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재고, 주문 내역과 같은 자료 저장소가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각각의 형태를 한번 눈여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서 언급된 DFD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한 대학에 서정하고 있는 도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대학의 도서 정보도 손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대학 도서관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사례를 참고
제시된 문제의 도해를 작성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서, 정리, 열람 등의 업무 분석을 하고 있죠. 신규 도서의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 신규 도서에 대한 분류, 목록 작성, 라벨 등의 담당, 도서 목록의 조회 서비스와 대출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부서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목록철을 한번 보시면 도서 목록철, 희망도서 목록철, 이용자 DB, 대출 대장, 연체자 목록 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죠. 자, 먼저 배경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도. 대학 도서관 업무 처리에 대해서 외부 입력 또는 출력으로서 이용자, 출판사, 그 다음에 연체자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서 정보를 입출력, 대출 신청서, 그 다음에 구입 희망 도서 신청서, 그 다음에 도서 대출 현황, 그리고 연체 통보와 같은 업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도식화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분할도입니다. 자, 앞서 네 가지 정도 언급됐죠. 수서 처리, 도서 목록 작성, 도서 목록 검색, 그 다음에 도서 대출 처리, 그리고 자료 저장소로서는 도서 목록철, 구입 희망 도서 목록철과 도서 목록철, 그 다음에 도서 대출 자료 등이 있죠. 자, 입출력 관계를 이제 이렇게 남바링을 쭉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 흐름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입력을 받고 다시 출력, 다시 입력 받고 이런 형태로 쭉 서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분할도를 작성합시다. 자, 1차 분할도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을 했으면 2차 분할도에서는요. 도서 검색, 그 다음에 구입 희망 도서, 접수 등이 있죠. 여기 우리가 만약에 프로세스 3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3.1, 3.2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주자고 했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3.1 도서 검색, 3.2 구입 희망 도서 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대출 희망 도서 정보를 입력받아서요. 구입 희망 도서 정보로 출력하는 형태. 그 다음에 도서 목록에서 도서 정보를 가져와서 입출력 내용과 매칭을 시키고 검색하는 기능 등으로 분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 저장소와 서로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DFD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